2025년 12월 충무로의 영원한 여왕 김지미 가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영면에 들었다는 소식은 한국 연예계를 넘어 대중문화계 전체를 비통함에 빠뜨렸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리며 4번의 결혼과 압도적인 필모그래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퇴장은 마땅히 애도와 헌사의 물결로 채워져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1,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산 앞에서 애도의 물결은 이내 싸늘한 논란의 파도로 변질되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삶은 마침내 평온한 종지부를 찍은 듯했다. 이 1,000억대 미스터리는 서울 강남의 수백억대 빌딩과 투자용 부동산, 그리고 그녀가 설립하거나 관여했던 영화 제작사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 등 현금화 가능한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 며칠 전 온라인과 사설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한 충격적인 루머가 이 모든 혼란의 불씨였다. 바로 김지미가 자녀들을 제쳐두고 임종 직전 자신을 돌보았던 간병인에게 전 재산을 상속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루머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더 씌워진 비극적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명성과 부귀를 모두 누렸던 여배우가 왜 마지막 순간에 피를 나눈 가족 대신 타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고, 대중은 이 스캔들을 통해 부와 행복, 가족과 고독이라는 영원한 테마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재계와 법조계까지 술렁이게 만들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상은 김지미의 마지막 몇 년간의 삶을 황혼의 고독이라는 극적인 프레임으로 포장하며 대중의 감성을 자극했다. 영상의 내용은 그녀가 만년의 지병으로 고통받았으며 이 시기 동안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뼈아픈 주장을 펼쳤다. 영상은 스타의 화려함이 사라진 LA의 한적한 저택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는 여배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잔인하게 주입했다. 에서 묘사되듯 대중 앞에 항상 화려하고 당당했던 김지미는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병색이 완연한 채 외로이 투병해야 했던 한 명의 쓸쓸한 노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서사는 부유층의 고독사라는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맞물려 대중의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켰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외부에서 고용된 간병인 A씨였다는 것이다. A씨는 단순한 의료 보조인이 아니라 그녀의 평생의 영화 이야기를 들어주고 쇠약해진 그녀에게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정서적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김지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고 영상은 주장했다. 루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속 과정의 미스터리를 던졌다. A씨가 간병인을 넘어 김지미의 말벗이자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결국 여배우는 물질적 유산이 아닌 마지막 순간의 인간적 유대에 가치를 두어 모든 재산을 A씨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재벌가 유산 분쟁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헌신적인 비서의 반전 클리셰를 따르면서도 김지미라는 상징적인 인물과 엮이며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땅과 건물, 주식 등이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닌 타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 주장은 법조계 일각에서조차 유언대용 신탁이나 녹취유언의 가능성을 거론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효사상과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다. 과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통하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법적으로는 타인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가족이었던 간병인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 쏟아졌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레 김지미의 파란만장한 삶의 중심에 있었던 남자들에게 쏠렸다. 특히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자 한국 트로트계의 영원한 황제
나훈아의 반응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나훈아와 김지미의 결혼은 1970년대 세기의 스캔들로 불렸으며 당대 최고의 배우와 최고의 가수의 결합은 문화적 빅뱅 그 자체였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 대중문화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역사적 아이콘으로 남아있다. 나훈아는 김지미의 별세 소식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켰으나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진 그의 심경은 억장이 무너졌다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나훈아에게 김지미는 단순한 전처가 아닌 그의 청춘과 예술혼을 함께 불태웠던 유일무이한 뮤즈이자 동반자였으며 그들의 시대가 투영된 거울이었다. 그의 비통함은 단순히 옛 부인을 잃은 슬픔을 넘어선다. 관계자에 따르면 나훈아가 가장 괴로워한 것은 화려했던 여인이 마지막을 그토록 고독하고 초라하게 보냈다는 소문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김지미는 늘 세상을 호령하는 여왕이었고 그의 가장 빛나던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었다. 유산 논란과 함께 불거진 자녀들에게 버려진 노년이라는 이미지는 나훈아 개인의 자존심을 넘어 그들의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었던 김지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나훈아의 침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전설의 명예가 추악한 소문에 의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예술가적 분노를 내포하고 있었다.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김지미와 함께 충무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또 다른 거목 최무룡의 이름도 함께 소환되었다. 그는 김지미의 첫사랑이자 영원한 연인이었으며 이 세 사람의 드라마틱한 관계는 대중에게 영원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대중은 이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김지미의 고독을 더욱 증폭시켜 바라보았다. 왕년의 남자들의 엇갈린 비통은 루머의 기름을 부은 격이었으며 그들의 반응은 김지미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결국 이 모든 남자들의 반응은 김지미라는 여성에 대한 대중의 집착과 소유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였다.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김지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자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뒤늦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을 통해 루머와 상반되는 진짜 이유가 밝혀졌다. 그녀는 마지막 몇 년간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딸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 평온하게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실제 김지미의 임종은 루머에서 묘사된 것처럼 고독하지 않았다. 특히 딸은 어머니의 편안한 말년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잠시 중단하는 희생까지 감수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공식 발표된 사망 원인 역시 지병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쇠약이었으며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가족들의 따뜻한 포옹과 기독교적 평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녀가 끝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소중히 여겼음을 방증한다. 재계와 법조계는 간병인 상속 루머에 대해 전형적인 확인되지 않은 옐로 저널리즘의 산물로 평가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한국의 상속법 모두 유언장 작성 시 엄격한 증인과 공증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액의 재산이 간병인에게 비밀리에 통째로 넘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녀의 막대한 재산은 이미 수년 전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자녀들을 중심으로 승계 준비가 이루어졌거나 생전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여성 영화인 지원재단 등 특정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오랜 기간 계획된 재산 분배 과정을 무시하고 간병인에게 전 재산을 넘겼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다만 영상의 내용이 완전히 허구는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 간병인 A씨가 그녀의 투병 기간 중 헌신적인 간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며 김지미가 A씨의 노고에 감사하며 일부 소액의 유산이나 별도의 재정적 보상을 남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일부 보상이 전 재산 상속이라는 극단적인 루머로 부풀려지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가공되면서
그녀의 마지막 품위마저 훼손하게 된 것이다. 언론은 클릭수 경쟁에 눈이 멀어 한 여성의 평화로운 죽음을 비극적인 고독사로 둔갑시키는 잔인함을 저질렀다. 나훈아가 느꼈던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함은 김지미의 고독사라는 잔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진짜 이유가 밝혀지면서 그는 비로소 한 시대를 함께했던 여인이 가족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녀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김지미의 죽음과 유산 논란은 대중이 얼마나 쉽게 사실보다 드라마에 열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와 간병인이라는 예상치 못한 수혜자의 등장은 그녀의 일생보다 더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를 만들기에 충분한 요소였다. 이는 또한 공인으로서 누렸던 화려함의 대가로 사적인 영역마저 대중의 무책임한 관음증에 노출되어야 하는 셀러브리티의 숙명적 비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하지만 뒤늦게 밝혀진 진짜 이유는 그녀의 삶이 결코 고독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는 어머니였고 가족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김지미의 진정한 마지막 유산은 1,000억 원의 재산이 아니라 고독사라는 오명 속에서도 끝내 진실이 밝혀지게 만든 그녀의 굳건한 명성과 인품이었다. 그녀의 삶은 4번의 결혼, 최고의 명예, 그리고 세기를 아우르는 인기로 가득 찬 서사시였다. 김지미는 한때 한국 영화의 모든 것이었다. 유산의 크기나 소문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녀가 남긴 예술적 유산과 대중에게 준 영감은 어떤 재산 규모로도 측정할 수 없다. 충무로의 여왕은 마침내 안식에 들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한국 영화사에 가장 빛나는 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번 유산 스캔들은 그녀의 명성이 얼마나 거대했고 대중의 집착이 얼마나 끈질겼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다.